안녕하십니까. 지혜로 가는 타로 카드, 오늘은 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메이저 카드 15번 악마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여전히 지혜로 가는 타로 카드고요. 시중 서점에서, 인터넷 서점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책을 참고로 해주시면은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고요. 영상이 너무 길어질까 싶어서 상세한 내용을 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내용들은 책을 참고로 해주시고 영상을 보조용으로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3개 있는 그림의 카드 한번 보겠습니다. 3개 다른 유형의 그림의 카드죠. 첫 번째 그림은 가디스 여신 타로고요. 두 번째 그림의 카드는 골든 타로입니다. 세 번째는 유니버셜 가디스라고 하는 여신 타로입니다. 그래서 이 카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있는 그림, 가디스 여신 타로죠. 여기도 똑같이 15번에 보면은 템테이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혹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아래 이름으로 보면은 여신의 이름은 야이로로 키둘입니다. 야이로로 키둘, 유혹, 집착, 질투, 떨치기 힘든 것, 이런 것을 나타내는 신에 대한, 여신에 대한 이름입니다. 이 여신은 이제 자바섬, 이제 남태평양에 있는 자바섬이 있죠. 그래서 자바섬의 인어 여신 야이로로 키둘에 관해서 나온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야이로로 키둘은 이 여신도 우리가 알고 있는 백설공주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아버지가 왕이었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아버지가 살고 있다가 아버지가 재혼을 했습니다. 근데 계모가 들어와서 공주를 매우 괴롭혔죠. 그래서 이 계모는 나쁜 마법사의 도움으로 목욕할 때 목욕물에다가 나쁜 마법사의 도움으로 인해서 영원한 피부에 종기가 나는 독약을 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공주는 겉모습이 손상된 모습으로 이제 결국은 숲속으로 버려졌죠. 그래서 오랫동안 떠돌다가, 그래서 하늘에서 너 이제 공주한테 그랬습니다. 여기 와서 쉬어라. 너가 여기서 아름다움을 다 되찾게 될 것이고 푸른 바다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신은 바다에 뛰어들므로 인해서 결국은 인어공주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매혹적인 인어 여신으로 바다를 다스리고 신비하고 숨겨져 있는 힘이 있고요. 때로는 무서운 힘까지 있습니다. 우리 인어의 공주에 대한 얘기는 무서운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지요. 그래서 여신을 달래기 위해서 그 자바섬에 있는 사람들은 코코넛, 옷, 여러 가지 재물들을 이 여신이 받아주게 되면은 바다를 편안하게 지나갈 수 있었고, 때로는 이 여신이 안 받아주면은 그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신의 이야기는 강한 질투심, 때로는 유혹, 때로는 욕심, 이제 계모가 딸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 때로는 아버지가 새엄마를 맞아들이면서 거기에 성적인 쾌락에 물들어가는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 읽을 때는 유혹이나 집착에 대한 생각,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림자, 탐닉이나 질투 이런 것을 나타내고요. 이게 역방향으로 나오게 되면은 과거의 상처에서부터 회복된다. 때로는 욕심, 욕망에서 벗어난다. 이런 의미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 이건 이제 골든 타로라고 합니다. 여기도 데빌이죠. 여기도, 악마의 모습은 이제 지옥에서, 악마는 전통적인 지옥 장면에서 구원을 선포하는 깃발을 들고 춤을 춥니다. 이 악마의 모습이죠. 근데 악마는 날개가 있다는 것은 결국은 천사의 모습이었는데 그 천사가 타락해서 악마가 되었다라고 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날개 있는 모습들은. 또 이 악마의 사탄의 모습에는 배에는 사람이 있죠. 이거는 결국 이제 자기 내면에 숨겨져 있는 욕망 같은 것을 나타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작은 악마들이 주변에 많이 있고요. 뱀도 있고 불도 막 타고 있고, 그다음에 남자와 여자는 매우 고통스러워서 이제 불에 타고 있다가 보니까 이제 머리카락을 막 찢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중세 시대의 지옥에 대한 얘기를 여기다 그림에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드 읽을 때는 우리가 두려움에 직면하고 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은 줄어들게 된다.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을 탐하지 말아라. 결국은 탐하게 되면은 그것들은 전부 다 나한테 짐이 된다. 그래서 유혹, 중독 이런 그림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중독이 깨어진다. 역방향으로 나오게 될 때는 중독이 깨지고 악덕에 극복하고 나쁜 영향에서 벗어나고 탈출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그림 보죠. 가디스 여신, 우리가 이제 유니버셜 웨이트처럼 가장 아주 섹시하고 유혹의 이 악마 그림의 그림에서처럼 가장 크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 15번의 여신, 가디스 여신은 수메르의 변태와 기만의 여신 릴리트라고 합니다. 변태와 기만의 여신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저항할 수 없는 유혹을 말을 하고요. 억제할 수 없는 욕망, 흥미로운 모호함, 때로는 파괴적인 열정, 쾌락을 쫓는 어떤 생각, 마음, 행동 이런 것들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뱀이 크게 두 마리가 있죠. 그래서 크게 카드를 감싸지고 있는데 뱀은 타로에서 뱀은 지혜와 욕망을 상징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뱀의 꼬리가 두 개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끝없는 욕망들을 상징하고요. 여자도 엉덩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완벽하게 보여주진 않고요. 그 다음에 육각형의 문양도 보이고 그 밑에서는 남녀가 사랑을 나누고 있는 모습들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이것들이 욕망을 쫓아가는 것, 사랑이 동반되지 않는, 감정이 동반되지 않는 그런 욕망들을 나타내는 그런 그림의 카드 같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여신 타로에서는 조금 덜하기는 한데 이 두 번째 있는 골든 타로라든가 이거는 좀 무섭기는 하죠. 근데 세 번째 유니버셜 가디스 같은 경우는 좀 그림이 아주 데빌 이런 어떤 욕망 이런 의미처럼 아주 섹시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세 장의 그림의 카드를 봤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유니버셜 웨이트 카드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이 악마 그림의 카드죠. 악마 그림의 카드를 제일 먼저 위에서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상징으로는 제일 먼저에는 별이 있습니다. 이마에 별이 있는데 이 이마의 별이 거꾸로 되어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별이 이렇게 타로에는 별이 3개가 있다고 했었죠. 우각형, 육각형, 팔각형의 별이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오각형의 별이 있습니다. 이 오각형의 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거꾸로 뒤집혀 있습니다. 뒤집어져 있는 별들은 이교도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어떤 정통이 아닌 이단의 의미를 말을 하지요. 그러니까 아까 골든타로에서 그랬습니다마는 악마는 천사의 타락한 모습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도 결국은 천사의 모습이기는 한데 그게 날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락한 천사죠. 그러니까 악마처럼 그래서 이 별의 모습이 뒤집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망성의 별은 이 카드로 봐서는 이교도의 상징, 그러니까 정통적이지 않은 욕심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상징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손가락을 3개를 이렇게 들고 있는 모습이죠. 제가 맨날 수업할 때 얘기합니다만 오늘도 중학교에서 정규 교과 과목으로 이제 타로를 가리키는 학교가 있습니다. 저기 송파에 있는 학교인데 제가 거기 한 학기 수업을 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펴보라고 했었습니다. 크게 말하면은 요거는 악마의 상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크게 말하면 발굽이 3개다, 이렇게 발굽이 갈라져 있다 이런 말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걸 펴보세요라고 하면서 이거는 잘 펴지면은 당신은 악마 성향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웃어가면서 카드 교육을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펴시면은 악마의 상징입니다. 이런 의미의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악마의 전신에 이제 상반신의 모습들이 다 보입니다. 이제 뿔이 있는 걸로 봐서는 뿔의 모습들은 염소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들짐승입니다. 염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초식 동물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조금 더 엄격하게 말하면 잡식성 동물입니다. 풀도 먹지만은 고기도 먹고요. 뭐든지 먹습니다. 그러니까 욕망이 가득 차인 아무거나 다 먹는다. 욕심이 가득하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분명히 뿔이 있는 걸로 봐서는 땅에서 기어가는 동물이고 땅에서 활동하는 동물인데 날개가 있습니다. 그 날개가 있다는 말은 결국은 들짐승이 아닌 날짐승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이 악마의 의미는 머리는 염소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악마의 상징을 말을 하는데 날개가 있다가 보니 이랬다 저랬다 어떤 상황에 오더라도 양쪽에 다 속하고 양쪽에 다 이러저러한 변명거리도 되면서 이랬다 저랬다는 그런 상징들을 말을 합니다. 때로는 들짐승이었다가 때로는 날짐승이었다가 어느 한쪽에 속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 맞춰서 자기네 모습을 변형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어떤 편법, 때는 불법까지는 오버할 수 있지만은 편법을 쓰거나 나만을 위해서 행동하는 그런 상징들이 이 날개와 머리에 있는 뿔의 모습으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상징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악마의 머리에는 뿔들이 있죠. 남녀의 머리에는 뿔들이 있습니다.
뿔이 솟았다는 의미의 뜻은 뿔은 뾰족합니다. 뾰족하다는 의미의 뜻은 정확하고 어떤 탁탁 찍어낸다는 의미도 되고요. 반대로 말을 하자면은 상대방을 다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욕망이 머리에 가득 차서 그 욕망을 머릿속에 담아두지만 못하고 머리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모습들이 뿔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다 머리에 뿔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은 욕망, 욕심, 이런 어떤 성취에 대한 것들이 나만 다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망, 성취욕이 아주 크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머리에 뿔처럼 나와 있어서 그래서 온통 나만을 위한 모든 걸 내가 다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심에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녀의 모습이죠. 그래서 남녀의 모습들이 온몸을 다 옷을 벗고 있습니다. 그는 상대방한테 숨기지 않는다. 나의 욕망을 그대로 순수하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나의 욕망을 그대로 다 드러내고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들, 내가 하려고 하는 행위들, 내가 추구하는 쾌락들은 상대방한테 온전히 투사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 목에 있는 쇠사슬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쇠사슬의 의미가 느슨하게 있죠. 목에 꽉 묶여있는 느낌은 아닙니다. 느슨하게 묶여있다가 보니 내가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쇠사슬을 벗어버릴 수도 있다는 의미의 뜻도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벗지는 않습니다. 그 의미의 뜻은 뭘까요? 내가 너무나 신나고 재밌기 때문에 벗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욕망이고 욕심이고 쾌락이고 불륜이고 이렇게 카드를 읽어간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상징 보겠습니다. 남자 꼬리에 불이 있고요. 악마가 불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 의미의 뜻은 뭘까요? 불은 결국은 위로 솟구치게 되는데 악마라고 하는 타락한 천사가 불을 이렇게 거꾸로 들고 있죠. 그 의미가 똑같습니다. 불이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닌 밑으로 내려가는 거의 의미는 이게 결국은 사랑의 불꽃이라고 표현하고 생명의 불꽃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고요. 결국은 이게 욕심, 욕망, 쾌락의 불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욕심, 욕망, 쾌락의 불꽃을 꼬리에 이렇게 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은 욕심, 욕망, 쾌락의 불꽃이 항상 1년 내내 24시간 내내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 꼬리에 있는 이런 상징들로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상징 보겠습니다. 여자 꼬리에는 포도가 있습니다. 포도는 우리가 이제 석류와 포도는 대표적으로 다산과 풍요로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여자한테는 포도를 말을 하기도 하고 석류를 그리기도 하고 옛날 우리 조선시대 보더라도 귀부인들 등 뒤에 병풍에 다산과 풍요라든가 때로는 여자들 병풍에는 다산과 풍요로 상징하는 포도와 석류 그림이 있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남자한테도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포도를 그리기는 했습니다. 우리 유니버셜 웨이 때도 이제 나중에 뒤에 배우겠습니다만은 펜타클 킹에 보면은 남자가 포도를 그리고는 있죠. 근데 어디에 상징해서든지 간에 남자 몸에는 석류를 그리지는 않습니다. 남자 몸에는 포도는 그리기는 합니다만은 남자 몸에 석류를 그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석류와 포도는 둘 다 다산을 상징하기는 하지만은 이 포도는 남자 몸에 그리는 것인데 남자들 어떤 상징의 풍요를 그리는데 여자가 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미의 뜻은 어떻게 말할까요? 석류와 포도의 미묘한 차이는 분명히 있다. 그래서 여자 몸의 꼬리에 포도가 있다. 이것들도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거 볼까요? 이제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카드 읽기 보면은 첫 번째는 카드를 기본적으로 읽을 때는 이제 욕망, 쾌락, 불륜, 편법, 욕심 이런 것들처럼 나만을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의미의 뜻을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베풀고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내 거를 더 가지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물러나고 이런 의미의 뜻은 아닙니다. 내가 다 가지려고 하고 내가 욕심내고 내가 쾌락을 쫓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보다는 나만을 위해서 모든 결정을 한다. 이렇게 읽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혼자만의 뭘 할 때는 되겠지만은 결국은 사람과 어떤 관계, 경쟁 이런 면으로 따지면은 나만을 위해서는 되는 게 하나도 없지요. 그래서 어려움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업으로 직업으로 읽기에는 이제 승진, 때로는 취직, 내가 또 원서냈다, 면접봤다 이랬었을 때는 좀 어려울 겁니다. 당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라고 읽어가고요. 그 다음에 연애할 때도 이게 이제 사랑이 동반된 뭐 관계 이런 거라기보다는 쾌락을 쫓는 관계. 때로는 조금 더 한마디 덧붙이면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진 어떤 감정들을 숨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원하는 걸 위해서 내 마음을 숨기면서 그 원하는 걸 쫓아가는 것들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계처럼 읽어갈 수도 있겠고요. 금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과한 욕심입니다. 원하는 것은 큰데 실제로 그걸 원하는 노력들은 하지는 않고요. 때로는 그 돈을 얻기 위해서 그 금전적인 뭘 얻기 위해서 불법적인 거래까지도 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건강은 당연히 어렵겠지요. 그래서 어려우니 음주가무라든가 술이라든가 이런 걸 너무 즐겨 하시지 마시고 지금 당장 건강을 챙겨 보십시오. 라고 얘기하십시오. 그래서 거꾸로 나오게 되면은 그런 욕심 욕망에서 벗어나고 내가 어떤 주변을 돌보게 되고 나만을 생각하지는 않고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주변과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한다. 이렇게 카드를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악마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악마 카드는 뭐 말 그대로 누구나 봐도 그림이 행복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게 연애운으로 읽었었을 때는 뭐 처녀총각 같은 데는 분류는 없지요. 뭐 남녀간의 관계에서 두 사람이 좋아하면은 뭐 처녀총각 같은 경우는 무슨 쾌락이라고 하는 것 자체보다는 성적인 조합이 잘 맞습니다. 서로 의미가 있어서 서로 사랑을 나눌 때는 아주 격렬하게 상대방이 원하는 것도 다 만족시켜주고 내가 원하는 것도 얻고 이렇게 카드를 읽어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카드 읽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데빌 그림도 공부하는데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